중량목 구조라는 거는 이제 경량목 구조라는 거랑 비교된 구조인데, 경량과 중량, 이제 말 그대로 가벼운 구조, 무거운 구조인데, 경량이라는 거는 캐나다, 미국에서 많이 보편화된, 규격화된 그 구조고요. 중량목 구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옥의 구조 부재가 좀 작게 슬림해지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일본도 이제 원래 한옥이라는 개념이 백제 시대 아스카라고 해서 아스카 시대에 이제 백제 장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의 동대사라든지 그러니까 1000년 이상 된 목조 사찰 건물 이런 걸 한 게 이제 우리 백제인이 건너가서 한 건데, 그게 일본에서는 현대까지 주택뿐만 아니라 사찰 아니면 뭐 현대적인 뭐 상가 건물 이런 것까지 전부 그 구조가 모던화된 곳까지 지금 되고 있죠. 일본은 워낙에 지진이 많기 때문에 조족조나 그런 구조가 지진에 맞진 않죠.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목조인 이 중량목 구조가 지진 7도에 견디는. 지진 7도. 이제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철물 구조, 철물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경량목 구조의 벽식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지진 7도 이상에 견디는 집을 프로젝트 천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영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구조, 튼튼한 집. 경량은 일단 벽을 맞물려서 벽으로만 세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창문을 크게 내려면 이게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이제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옆으로 미는 힘을 하면 그때 벽체를 세웠기 때문에 벽이 이제 지지를 해서 이 구조가 이제 서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경량은 뭐 이제 IBC 기준인가요? 거기에 나온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중량은 일단 벽 대신에 기둥과 보,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구조로 하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용마루. 이런 굵직굵직한 부재가 전체적인 구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벽이 없어도 이렇게 옆으로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런 부재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량목 구조를 보면 이렇게 부재와 부재를 전부 못을 쓰지 않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량목 구조를 이런 이제 프리컷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데, 이런 망치를 써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래서 조립 순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바닥 토대를 깔고 기둥, 2층 바닥 보, 2층 기둥, 지붕 구조에 이제 2층 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 다락방이 들어가니까 다락방에 들어가는 그 대공이라는 거는 짧은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다락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받쳐주는 주요 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가 들어가고, 마루를 깔기 위해서 장도리를 깔아주고요. 2층 다 장도리 깔아주고, 다락방과 이제 옥상 장도리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목 구조가 완성이 되죠. 일본에서는 이제 지진이 진도 7 이상이기 때문에 목조 주택이 그 중에서 80% 정도가 중목 구조예요. 그리고 전체 주택 시장의 반, 그러니까 45%가 목조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통적 방식이 그것만으로도 좀 지진에 7, 8, 9까지 견뎌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을 해서 철물공법을 개발을 했죠. 철물공법 중에 이제 SE 공법이라고 있어요. SE 공법. 그 목조의 그 암수 부분에다가 철물을 미리 볼트와 너트를 결부시킬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와 이제 기둥의 그 접합본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강한 부재로 공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과한 공법이에요. 그만큼 이제 좀 비싸죠. 그래서 그거의 디테일을 보시면 일단 뭐 기둥에 일단 뭐 기역자 L자형 그걸 먼저 해놓고 보 거기에 끼는 보 사이사이에 이제 이 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꼈을 때 핀으로 고정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죠.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느냐. 네. 콘크리트는 타지도 않는데 근데 철골은 휘어져요. 그래서 철골은 내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골은 그래서 내화 피복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도포를 한번 해줘야 되죠. 예, 도포를 하든지 뭘 내화 재료를 불연재를 감싸든지. 그래서 철골은 녹기 때문에 내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목조도 일단 부재가 경량인 경우에는 부재가 더 작잖아요. 2x4, 그렇죠. 2x6, 38mm 곱하기 89mm. 네. 뭐 이런 이제 작은 부재이기 때문에 금방 타요. 중목 구조인 경우에는 기둥이 일단 네치라고 해서 120각, 120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본은 세치 반도 사용해요. 105. 예, 그것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둥 간격을 촘촘히 하면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120 네치짜리 쓰는데 그 네치보다 45mm 더 큰 부재를 사용하면 1시간 내화가 되는 게 일본의 내화 구조, 기준. 내화 기준이에요. 그것보다 45분 견디는 거는 35mm. 그러니까 120이니까 양쪽 70, 합쳐서 70mm 더 늘어나는 거니까 1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 45분 내화, 60분 내화가 인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목조의 내화 성능 인증으로 품질 시험을 해서 이걸 인정하는 절차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되고 있어요. 법규에서는 지금 인정 및 관리 기준이 있어서 이런 내화 시험을 거쳐서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화 구조가 꼭 필요한 사찰, 절, 공공시설, 학교시설 이런 거 할 때는 내화 인증을 따로 신청해야 돼요. 이런 부재를 쓰니까 실험을 해서 60분 견딘다, 45분 견딘다 실험한 성적서를 건설기술연구원에 내면 거기서 내화 인증을 해주면 이제 건축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럼 저기도 네. 내와 저기를 하려면 부재가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 이것도 지금 45에서 90이죠. 그럼 120 그렇죠. 더하기 90이면 210 정도로. 210, 210을 써야 내화 구조가 인증이 60분 되는 거죠. 내화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1시간 타들어간 나무예요. 지금 이 숯에 단층이 생겨서 이 숯이 안에까지 불이 못 들어가게. 번지지 않게 이거를 이렇게. 몇십 시간 하면 당연히 타겠죠. 전체가 숯이 될 텐데 1시간 아니면 45분? 그러니까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대피하거나 시간을 구조해 줄 수 그게 있는 이제 시간을 내화 구조, 벌어준다. 내화 구조니까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하는 경우에는 철골처럼 내화 피복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좀 더 두껍게 해주고 그 위에 또 그 불연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철골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골인 경우에 목재의 질감에 그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목재로 그 탄화층을, 그러니까 탄화층이라고 하는데 탄화층을 이제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층간소음 굉장히 걱정하세요. 콘크리트 주택 벽이 두꺼운데 그러면 단열이 훨씬 잘 되는 거 아니냐. 100년 이상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중목구조인 것 같아요.